IA의 슈퍼 버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어제 만들었었던 자기 라이브러리 있죠. 자기 라이브러리 보일 건 없이 안 보이면은 새로 라이브러리를 만드세요. 이 파일 뷰에서 자기 라이브러리를 만들던가 아니면 어제 자기 라이브러리를 들어가세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만들 때는 두난 니드 프로세스 인포메이션 해가지고 굳이 테크 파일 물고 들어올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자기 라이브러리 하고 또 대문자로는 아날로그 랩이 보일 거예요. 여기에 있는 여기 안에 보면은 레지스티브 언더바 AF 언더바 초퍼라고 하는 이런 회로가 보여요. 이거를 자기 라이브러리로 카피할 건데 그때 서로 이제 이름이 겹치면 안 되니까 자기 이름 같은 것들을 뒤에다가 겹치지 않게 따로 붙이세요. 이게 오른쪽 버튼 누르고서 카피. 여기 라이브러리 매니저에서 아날로그 랩, 대문자 아날로그 랩 안에 보면 레지스티브 언더바 AF 언더바 초퍼라고 보입니다. 이거를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카피를 하고 그 상태에서 지금 프롬 라이브러리에서 아날로그 랩에 있는 레지스티브 초퍼를 카피한다고 했죠. 이거를 투 라이브러리에서 자기 라이브러리를 찾으세요. 자기 라이브러리를 찾아가지고 자기 라이브러리에다가 레지스티브 언더바 AF 언더바 초퍼에다가 언더바 자기 이름 HHK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들을 이렇게 붙일게요. 이렇게 붙이고 업데이트 인스턴스 해가지고 뉴 카피스 온리로 카피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카피해가지고 가져오게 되면 라이브를 서로 다 보일 것 같긴 한데 회로 고치지 말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져올게요. 이 업데이트 인스턴스에 뉴 카피스 온리로 해가지고 HHKO 자기 라이브러리 밑에다가 요거에다 뒤에 이름 바꾸세요. 이름 바꾸면서 OK 해서 카피를 합니다. 그래서 오버라이트 5를 하고 이렇게 카피를 하세요. 카피가 되고 나면은 라이브러리 보면은 이제 방금 카피해온 셀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를 열어볼게요. 얘는 어떻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이건 카피가 안 됐어. 여기도 있는데 이거를 카피를 해서 어디로 가볼까요? 여기 이름 바꾸고 하이어키까지 말고 아니야 이거 하면 한참 걸려요. 하이어라키까지 체크하지 마세요. 이거는 뉴카피스 온리로 여기 우선 우리가 만들어 놓은 회로들, 이런 샘플 회로를 갖다 놨는데 이 회로들을 좀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있는 여기 OPM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보이죠. 여기 OPM 네 개 있는 거는 3OPM 아예 우리가 지금 아직 3D 퍼너셜 앰프 만들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앰프 4개 가지고서 디퍼너셜한 체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그 우리 교재에 보면은 이쪽에 여기 이 회로를 여기서 보면은 이 F랑 요 첫 단에 나오는 신호를 한 번 증폭하고 또 뒤집어가지고 한 번 더 증폭을 하죠. 그렇죠? 얘는 여기 이 P 빼기 V를 R1분의 R4배가 출력이 되버리는 신호예요. 그래서 입력단 뒤에 뒤집어가지고 디퍼런셜한테 하나를 더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그러니까 여기 이쪽은 개인을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가 100K분의 500K니까 100K, 2분의 100K 하면 50K분의 500K에서 10배죠. 10배에다가 더하기 1배 해가지고 첫 단에서 11배 증폭을 하고 두 번째 단에서 그래서 100K분의 500K 해가지고 두 번째는 5배 증폭하고 해서 55배 정도 증폭하는 디퍼런셜하게 만들어주니까 110배 정도 증폭해주는 회로예요. 그리고 여기에 입력으로 브릿지를 구성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는 여기 베리어블레스 VA 어제 여러분 봤었던 회로고 얘네들은 베리어블레스 VA고 얘네들 벨로웨이로 했을 때는 10kHz 기준으로 100옴 바뀌게 되어 있는 그런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입력단 전압 바뀜에 따라 가지고 노미널 저항 10kΩ으로 입력단 들어오는 신호 곱하기 100옴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게 여러분들 체중계 저울이었다라고 하면은 저울의 기본 저항들이 10kΩ씩이고 1kΩ당 100옴이 변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저항들이 만약에 100kg을 얹어놓으면 100kg 곱하기 100옴 해가지고 1kg, 10kg 바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얘랑 이 네 개가 브릿지를 구성을 하고 브릿지 탑하고 바텀, 브릿지 탑하고 바텀이 원래는 VDD랑 그라운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브릿지 탑이랑 바텀에다가 VDD랑 그라운드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초퍼로 구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봤었던 AC 브릿지 같은 개념으로 브릿지 탑이 한 번은 VDD, 한 번은 그라운드로 계속 바뀌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초퍼 안쪽을 한번 들어가서 회로를 살펴보죠. 이 초퍼 안쪽을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그냥 락돼 있어도 그냥 무시하세요. 이 초퍼 안에 보면은 스위치가 4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F1나 클럭을 2개를 받아요. 클럭을 2개를 받는데 F1이랑 F2 클럭을 2개를 받는데 F1이 하이일 때는 인피를 아웃피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인맨을 아웃앤하고 연결을 시켜요. F2가 하이일 때는 인피랑 아웃맨을 연결시키고 인맨이랑 아웃피를 연결을 시킵니다. 자, 이거를 회로를 살펴보면은 초코는 이렇게 되어 있고 내부 심볼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인피고 인N 아웃P 아웃N이고 원래 클럭은 하나인데 클럭을 2개를 사용을 해요. F1이랑 F2 두 개의 클럭들을 사용을 하고 이 2개의 클럭은 어떤 2개가 겹쳤다라고 하는 것을 오버랩이라고 하죠. 논 오버래핑 클럭으로 F1이랑 F2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입력 클럭이 들어오면은 FCK가 들어오면은 이거를 논 오버래핑 클럭 제너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논 오버래핑 클럭 제너레이터는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이디얼 클럭들을 사용하긴 하지만 구글에서 잠깐 쳐보세요. 논 오버래핑 클럭 제너레이터 치면은 랜드 놓고 인버터 딜레이 체인 놓고 요것들 받아가지고 또 딜레이에서 다시 넣어주고 여기 입력 신호를 인버터 해가지고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가 클럭 인이고 여기가 F1, F2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논 오버래핑 클럭 제너레이터 얻게 되는데 클럭을 받아가지고 F1이랑 F2를 얻게 돼요. 이것들은 하이인 구간이 겹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까? 하이인 구간이 겹치지 않는다라는 뜻에서 논 오버래핑 클럭 제너레이터예요. 이게 F1이면은
F2는 F1과 F2는 서로 하이인 클럭이 겹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F1하고 F2가 서로 하이인 구간이 겹치지 않도록 논 오버랩으로 만들어줘요. 이 논 오버랩 구간은 보통은 한 수 나노세크 정도, 한 인버터 한 몇백 개 정도 주기로 달아주면은 수 나노 정도의 딜레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 나노세크 정도의 딜레이를 가지고서 논 오버랩 구간을 가지고 있는 겹치지 않는 클럭이 둘 다 F1이랑 F2가 둘 다 로우인 구간이 한 수 나노세크 정도 대비에 이렇게 만들어주는 클럭으로 F1이 하이일 때는 F1이 하이면은 인P를 인N으로 연결시키고, 인P랑 아웃P를 연결시키고, 인N을 아웃N을 연결시키고, F2가, 이쪽 패스는 F1이 하이일 때, 이쪽 패스는 F2가 하이일 때 연결되는 패스예요. F1이랑 F2가 동시에 하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기 위해서 V 펄스 V 펄스라고 하는 소자를 갖다 쓸 건데 V 펄스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만약에 이 펄스의 한 주기를 피리어드라고 하면은 이 펄스가 시작되는 요 딜레이 점, 펄스 시작하는 구간을 딜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펄스의 라이징 타임을 이 시간이 라이징, 여기 폴링하는 이 시간이 폴링 시간이고 여기 이만큼이 펄스의 폭입니다. 펄스 믹스가 돼요. 이렇게 놓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마이크로짜리 펄스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100마이크로세크 주기, 그러니까 100마이크로세크면 0.1ms죠. 혹은 이제 10kHz입니다. 그러니까 10kHz짜리로 초핑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50마이크로세크에서 이런 펄스를 하나를 만들고 하나는 이런 펄스를 만드는데 50마이크로, 두 번째 또 50마이크로 딜레이를 주고 여기 라이징하고 폴링은 라이징도 한 1나노세크, 폴링도 한 1나노세크, 그리고 여기는 한 50마이크로에서 한 10나노 정도 빼가지고 한 49.99 마이크로세크, 펄스 미스를 49.99로 놓게 되면은 여기도 49.99 마이크로세크, 여기 1나노, 딜레이 50마이크로 이렇게 주게 되면은 두 개가 서로 겹치지 않게 논 오버랩 구간이 한 10나노 정도 나오게 되는 이런 파형들을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두 개의 그 V 펄스 파형들을 F1이랑 F2를 만들 건데 파형 찍어보면 파라미터들이 어떤 의미인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 스위치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피모스고 피모스 2에 0.18의 M5짜리 작은 스위치 두 개를 놨어요. 여기랑 여기에 피모스랑 MMOS 스위치 있고, 한쪽은 그러니까 클럭 이네이블 신호 들어오면은 스위치 이네이블 신호 들어오면은 버퍼링 두 번 해가지고 하나는 EM바, 하나는 EM바바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간단한 옆에 트랜스미션 게이트입니다. 그냥 스위치예요. 그리고 이제 위로 컨트롤 E 컨트롤에서 올라가 봅시다. 여기 위쪽에 보면은 P1하고 P2 두 개를 만들어놨죠. 이 P1 클럭은 DC는 1.8V 놓고서 0V하고 1.8V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전체 주기가 FCK예요. 그리고 딜레이 0, 라이징 1나노, 폴링 1나노, 그리고 펄스 위스가 반 주기 2분의 FCK 빼기 10나노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F1 클럭, 그러니까 첫 번째 클럭은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럭은 DC 볼티지를 0으로 둡니다. DC 볼티지를 0으로 두고 똑같이 0에서 1.8로 놓고 피리어드 FCK 분해를 놓고서 다 똑같은데 딜레이를
반주기를 밀어줘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한 10나노만큼의 논 오버랩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파형들을 넣을 때 DC 볼티지 넣는 것들, DC심, 그러니까 DC심, XF, 노이즈, STB 등등 돌릴 때는 여기 DC 볼티지 값이 들어가요. 근데 뭐 여기에는 옵셋이나 뭐 이런 트랜지언트하게 넣어주는 이런 파라미터는 트랜 시뮬레이션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이따가 돌리게 될 PSS라고 하는 피리어딕 스테디 스테이트 어널리시스 시뮬레이션 등 그런 트랜지언트 베이스로 돌아가는 파라미터들에서는 그 트렌 파라미터들을 이것들을 물고 들어가게 되고 DC 볼티지는 DC심, AC심, 노이즈 할 때만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그냥 클럭 시뮬레이션, 클럭으로 움직이게 되는 회로들 말고 그냥 회로가 멈춰있을 때의 시뮬레이션, DC심, AC심, 노이즈, XF 돌렸던 것들 그런 것들은 트렌 말고요. 어제 돌렸었던 시뮬레이션들 중에서 트렌 제외하고 나머지 시뮬레이션들은 다 DC 파라미터를 가지고서 동작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게 이 벌룬이에요. 이 벌룬은 아날로그 라이브러리에 보면 아이디얼 언더바 벌룬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넣어주는 거냐면은 얘가 하는 동작은 아이디얼 언더바 BALUN 벌룬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이렇게 그냥 중간에 이제 탭이 있는 이런 타입인데 이 아이디얼 벌룬이 하는 역할은 여기 아래쪽 이 커먼이에요. 포트 이름이 여기가 디퍼런셜입니다. 여기가 P고 여기가 N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커먼으로 들어오는 신호 여기로 들어오는 신호가 VC라고 합시다. 그리고 뒤쪽으로 VD가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커먼 모드로 들어오는 신호랑 여기 아래쪽에 들어오는 게 커먼 모드 성분이에요. 그리고 뒤로 들어오는 게 디퍼런셜 성분이면은 이 두 개를 섞어줘요. 섞어가지고 여기 P 쪽에다가는 커먼 모드에다가 2분의 VD를 만들어주고 여기는 커먼 모드에다가 2분의 VD를 빼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신호를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해요. 그리고 양단의 신호가 그러니까 P랑 N 차이, VP 빼기 VN이 디퍼런셜 모드가 되도록 하고 두 개의 VP 더하기 VN이 커먼 모드가 되도록 해가지고 그러니까 디퍼런셜 모드랑 커먼 모드를 받아서 각각의 P랑 N 신호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다른 방법으로도 시뮬레이션 돌릴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면은 CMR이나 아니면은 XF, PXF 등등 그런 시뮬레이션 돌릴 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얼 벌룬을 가지고서 애당초에 디퍼런셜 성분이랑 커먼 성분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이외로는 입력단 브릿지가 있고 브릿지를 모듈레이션 해가지고 여기 양단에서 모듈레이션 된 신호가 나와요. 그러면 모듈레이션 신호가 증폭된 다음에 여기서 디모듈레이션을 하죠. 디모듈레이션을 하고서 그 다음에 마지막 판에 노페스 필터를 거쳐서 출력이 나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외로를 이제 런치 ADL 해가지고 베리어블을 카피 프롬 셀뷰 이거 띄운 다음에 여기 안에 보면 베리어블이 좀 쓰여 있어요. 베리어블을 카피 프롬 셀뷰를 하세요. 그러면은 F 센서하고 FCK가 들어가요. 여기 F 센서는 밖에서 들어오는 센서 입력.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기 만들어온 여러분들이 브릿지 만들어온 체중계였다. 그럼 체중계 뜯어보면 체중계 구석구석에 한 4개 정도 어제 봤었던 그런 스트레인 게이지가 들어있어요. 아주 큼직하게는 체중계라고 보면 되고 작게는 포스 센서 요새 버튼 없는 그런 핸드폰들 있죠. 그거 나올 건데 아마도 그 케이스에 누르면 인식되는 그런 식의 버튼 리스한 것들 그런 포스 터치 센서들 그런 것들이 이제 유사한 개념들이에요. 이런 브릿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브릿지에 들어오는 신호들 여기에서 입력으로 신호를 주면은 이걸 인피 센서랑 인엔 센서를 디퍼런셜하게 만들어서 얘네들을 하나는 인피 배치했고 인엔 배치했죠. 그러니까
저항이 인피가 그러니까 입력 신호가 증가하면은 여기랑 여기는 저항이 증가하고 여기랑 여기는 저항이 감소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풀 브릿지가 구성되어 있는 형태예요. 이런 형태에서 예를 들어서 센서 신호가 100Hz였다. 100Hz로 센서 신호가 들어오고 클럭 신호는 한 10kHz였다. 10K 일단 1K라고 합시다. 시뮬레이션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100Hz 1K로 하면서 버네시스 추즈 해가지고 트렌으로 한 2ms 정도만 돌려볼게요. 원래는 조금 더 이제 초포 주파수 좀 올리고 뭐 그래야 되는데 지금 여러 사람들이 그 서버 2대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하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은 시뮬레이션이 쭉 돌아가요. 트렌이 돌아갔죠. 상태에서 잠깐만요. 리절트 다이렉트 플랍 메인폼에서 우선은 클럭부터 한번 찍어봅시다. 여기 P1하고 P2를 찍어보면은 아, 2ms가 아니고 지금 100Hz 왔었죠? 100Hz니까 20ms를 돌려봅시다. 여기 F 센서, 그 입력 센서가 한 2주기 정도 될 때까지 20ms까지 돌려볼게요. 리절트 다이렉트 플랍 메인폼에서 P1하고 P1이랑 P2를 찍어보면 이 두 개가 서로 논 오버래핑 플러그입니다. 얘들을 살펴보면 여기서 X 누르고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이런 커서가 생겨요. 그래서 X축 확대해 볼 수 있고 X축 확대해서 보면은 자, 여기 P2가 떨어지고 나서 한 9나노 정도 지난 다음에 P1이 증가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두 개가 서로 그 P2 떨어지고 P1 올라갈 때 겹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P1이 떨어지고 P2가 올라갈 때 이쪽 구간에서도 P1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P2가 올라가요. 역시 한 9나노세크 정도 이렇게 이제 P1, P2가 서로 한 9나노세크 정도의 모노그래픽 클럭을 가지고서 겹치지 않게 동작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입력으로 여기 그 입력 신호가 들어오면은 여기랑 여기 지금 커버 0번 들어왔으니까 이거를 인P하고 인N으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얘네를 보면 여기 이 주황색, 노란색, 노라인을 초록색이랑 파란색으로 디퍼런셜 신호로 바꿔주죠. 그렇죠? 벌룬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체중계 신호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터치하는 신호예요. 터치는 뭐 만약에 체중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플러스는 1V 움직였다. 그게 뭐 1kg 움직였다. 체중이 그 무게가 1kg 움직였을 때 저항이 지금 100온 바뀐다라는 상태죠. 이렇게 바뀌고 나면은 여기 이 앰프에 들어간 여기 신호랑 여기 신호는 지금 여기 탑이 우리 탑이 VDD랑 그라운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여기하고 여기 신호를 찍어보면은 이 두 군데 신호를 찍어보면은 Y축으로 확대를 해볼게요. Y 누르고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확대가 됩니다.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노란색도 아래로 이렇게 모듈레이션 되어 있는 파형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보라색도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아래로, 물론 이제 그 클럽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털들이 글리치 혹은 스파이크가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듈레이션 된 파형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모듈레이션 되고 나면은 이게 한 번 증폭되면 여기하고 여기를 찍어보면은 여기가 한 번 증폭된 신호예요. 이 두 개가 아래로 이렇게 증폭되고 모듈레이션 된 상태에서 증폭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증폭을 해요. 두 번째 단에서 커먼 모드를 제거하면서 한 번 더 증폭을 하게 되면은 이런 파형들을 얻을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아래로 공작하는 이런 파형을 얻을 수가 있고, 이거를 여기서 디모듈레이션을 합니다. 여기서 디모듈레이션은 여기랑 여기를 디모듈레이션을 하고 나면은 여기가 이제 이 두 개가 디모듈레이션 된 파형인데, 얘를 보면 여기 이 털들은 무시해도 좋아하니까 여기 이 파형들 보면은 거의 원하는 파형인데 약간의 이렇게 그냥 스파이크만 있는 거죠. 이런 스파이크들은 로켓 스피터가 없어집니다. 디모듈레이션 하고 나가지고 최종 신호 아웃P랑 아웃N을 이렇게 찍으면은 아웃P랑 아웃N을 이렇게 찍으면 우리가 원하는 증폭된 이런 체중계용 아니면은 어떤 레지스티브 센서 브릿지용의 이런 한 100옴 정도 저항이 변했다라고 할 때 한 1V 정도 되는 이런 회로를 구성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원하는 파형들이 로켓 스피커를 좀 더 많이 걸어주면 이런 털들을 다 없앨 수 있고요. 일단 지금은 시뮬레이션상 그냥 1차 로켓스만 걸었는데 보통은 더 하이 오더로 고차의 로켓스를 걸어주게 되면 이렇게 파형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돌려보시고서 여기저기 한번 찍어보고 회로의 구성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서 오후에 이 회로들을 노이즈 시뮬레이션 어떻게 하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제 트렌으로 타임 도메인에서 여러분 회로 설계할 때 보면 타임 도메인에서 회로 설계할 때도 있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회로를 이해해야 될 때도 있는데 일단은 타임 도메인에서 회로를 한번 해석해보고 회로의 구성들 등등등을 한번 쭉 살펴보시기. 찍어보고 회로 돌려보는 사람들은 디퍼런셜하게 같이 보세요. 넷을 디퍼런셜 넷으로 가가지고 여기 위랑 아래랑 이렇게 찍어가지고 디퍼런셜 넷으로 이렇게 찍어보세요. 여기 지금 VDD 움직이는 거고 여기랑 신호가 움직이는 거죠. 디퍼런셜하게 보면은 이런 그로 인한 클럽 글리치들 거의 안 보이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퍼런셜 회로를 쓰기도 하는 거죠. 여기서도 여기랑 여기로 디퍼런셜을 쓰고 거의 아이디어란 파형들이 보이죠. 출력에서도 이런 여기를 찍어보면 약간의 페이지 렉 다음에 원하는 파형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랑 찍어보면 디퍼런셜하게는 거의 글리치 없는 이런 파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는 일단은 아까 봤었던 레지스티브 AFE 초퍼 요 회로에 대해서 트렌으로 타임도메인에서의 회로 움직이는 것들을 봤었죠. 오후에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 회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제 한 것처럼 우리 어떤 컴포넌트들이 얼마나 노이즈 컨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회로들을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어제 돌렸었던 DC심 아니면 AC심, XF, 뭐 STB, 노이즈심 이런 것들은 회로가 스태틱하게 움직일 때의 시뮬레이션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떤 회로가 이렇게 이렇게 스위칭되는 회로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간단한 샘플러를 생각해보면은 여기가 VI고 VO고 여기가 뭐 클럽으로 샘플링 되는 이런 회로를 더 치면은
이 회로를 만약에 DC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라고 하면은 DC 시뮬레이션이 당연히 안 돌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DC 시뮬 돌리려면은 이 회로를 KCL을 통으로 그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FC가 하이일 때 이 스위치가 연결되는 원저항하고 혹은 이제 이 회로가 FC가 놓을 때 스위치가 열렸을 때 회로하고 두 개가 서로 회로의 스테이트가 다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어제 돌렸었던 DC심, AC심, STB, 노이즈, XF 이런 것들이 이런 회로들을 이렇게 스위칭하는 회로들 아니면은 시간에 따라 가지고 회로의 연결 상태가 바뀌는 회로들은 회로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력에 초퍼가 있고 증폭기가 있고 출력에 초퍼가 이렇게 있었다. 그럼 이런 회로가 한 스테이트에서는 이렇게 증폭이 되는 거고 다른 스테이트에서는 이렇게 증폭이 되는 거죠. 여기 1번하고 2번을 이 회로의 쇼핑 프리퀀시에 따라 가지고 1번하고 2번을 주기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이런 회로를 시뮬레이션 할 때 필요한 시뮬레이터가 PSS, Periodic Steady State, 그래서 PSS 어널리시스 라고 불리는 엔진을 사용을 해요. PSS 엔진은 자세한 얘기들은 우리가 많이 생략하겠지만 여러분이 필요한 얘기들은 아까 어제 우리 잠깐 소개했었던 K 투더루트라고 하는 사람의 피리어딕 스위치, 피리어디컬리 스위칭 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레퍼런스를 읽어보기를 추천을 하고요. 회로가 주기적으로 움직인다. 어떤 특정 프리퀀시로 회로를 때린다. 이 케이던스 시스템에서는 PSS라는 엔진을 사용을 하는데 빛 프리퀀시 이렇게 빛한다, 때린다 라는 얘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빛 피리어드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빛 프리퀀시나 빛 피리어드를 얼마나 놓느냐에 따라 가지고 회로가 주기적으로 스위칭 된다 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스위치드 커패시터 회로 같은 게 있죠. 여기가 P1이고 P2였다. P1이랑 P2가 서로 논 오버래핑 클럽으로 돌아가는 회로다 라고 하면은 여기 캔이었으면은 이렇게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돌아가는 회로를 우리가 어프록시메이트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렇게 컨티뉴어스 타임에서의 저항 하나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때 이 저항이 이게 여기 P1하고 P2가 P1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요 T고 F분의 1을 T라고 하면은 F분의 1을 T라고 하면은 FC분의 1로 이렇게 2km 저항을 한 주기 동안 평균을 해석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퀴버런스 서킷을 보여주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회로가 있으면은 어떤 회로가 이 회로가 P1하고 P2 어쨌든 어떤 클럭 소스를 가지고서 주기적으로 스위칭 된다라고 하면은 스위칭 되는 주파수, 빛 프리퀀시나 아니면 빛 피리어드에 따라 가지고 이 회로가 주기함으로 동작하는 시작점을 여러 번 인터넷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니셜 포인트 잡아가지고 한번 돌려서 여기 이만큼이 만약에 한 주기였다, 빛 피리어드였다 그러면은 시작점하고 끝점을 판단을 해요. 그래가지고 혹시 여러분 학부 수업 같은 데서 수치 해석 같은 과목들 들었어요? 혹시? 거기서 보면 뉴턴이안 이터레이션 그런 이터레이션 해가지고 수치 해석적으로 답을 찾아내죠. 그런 것처럼 처음에 이니셜 개스를 해요. 처음에 한번 답을 주고서 초기 값으로 회로를 한 주기 동안 돌려가지고 이 한 주기 동안에 한 주기가 끝날 때까지 봐가지고 이 회로가 주기함수냐를 찾고 내가 이 회로가 주기함수 얼마다라고 알려주고서 회로 주기함수를 돌리라고 하면은 이 시뮬레이터 내부적으로 막 답을 찾아요. 답을 찾으면서 이번에는 좀 답이 낮아 얘를 좀 낮춰가지고 이렇게 놨더니 한 번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왔다. 그래서 다시 돌려가지고 한 번 돌렸더니 어쨌든 시작점하고 끝점이 같은 상태로 어느 톨러런스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PSS가 어떤 특정 동작점 상태로 이 회로를 이퀴버런트하게 바꾸게 되면은 그때 이 회로를 주기함수로 해석할 수 있구나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이퀴버런트 서킷을 만듭니다. 그 과정까지
이 회로가 주기적으로 동작할 때 어떤 특성들을 볼 수 있냐를 아주 좁은 범위에서 선형적인 모델로 바꿔주는 것까지가 PSS가 하는 역할이에요. 이 PSS 엔진이 이런 역할들을 하고 이 PSS를 돌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PSS가 셋업이 되고 나면 이 PSS 셋업된 PSS를 기반으로 해서 어제 돌렸었던 AC심이라든지 뭐 STB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XF라든지 노이즈라든지 등등을 다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서 돌리는 시뮬레이션들은 PAC, PSTB, PXF, P노이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회로의 스테이트, 회로의 연결 상태가 어떤 주기적인 클럭으로 주기함수로 바뀐다라고 하고 그 회로가 주기함수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초퍼 회로 같은 게 전형적인 주기함수죠. 그러니까 그럴 때 그 PSS 셋업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셋업된 PSS를 기반으로 해서 PAC, PSTB, PXF, P노이즈 등등을 돌려보면 됩니다. 이제 그 PSS를 돌리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회로가 입력단 초퍼가 있고 증폭기가 있고 출력단 초퍼가 있어서 출력이 나와요. 이렇게 하고 여기 주파수가 F1이라고 하는 주파수로 여기 입력 출력을 초퍼로 돌린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F1이 뭐 한 10kHz였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 입력 주파수가 만약에 그 입력으로 사인파를 넣는데 그러니까 입력도 주기함수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 스위칭하는 회로들도 주기함수로 돌아가고 출력도 주기함수로 출력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주기함수로만 시뮬레이션 돌리는 이유는 잘 알다시피 임의의 주기함수가 아닌 임의의 파형들은 그 주기함수들의 합, 그러니까 임의의 파형은 사인파들의 합 혹은 코사인파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게 푸링의 시리즈니까 시뮬레이션 돌릴 때는 그냥 사인파 정도로만 돌려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사인파로 돌려서 돌아가면 다른 파형도 다 돌아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입력 사인파가 100Hz였다. 그러면은 입력 사인파는 100Hz면은 이 100Hz에서 10kHz로 굉장히 빠른 클럭들이 계속 돌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 이 회로의 주기는 느린 것들 100Hz면은 이게 10ms죠. 그렇죠? 10kHz면은 0.1ms입니다. 0.1ms하고 10ms의 최소 공배수로 주기가 정해지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느린 클럭. 만약에 여기가 뭐 3kH였다. 3kHz였으면은 0.33ms니까 그럼 10ms랑 0.33ms의 최소 공배수로 333ms에서 주기함수가 돌아가게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주면 되고, 혹은 이거는 이제 입력으로 사인파가 들어오고 입력으로 사인파가 들어올 때 각 단들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파형들을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입력으로 신호를 집어넣어줘요. 이렇게 하면은 또 PSS 시뮬레이션은 시간이 많이 흐르면은 어느 상태로 갈 거다, 스테디 스테이트로 갈 거다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굉장히 트렌으로 오래 돌려야 되는 시뮬레이션들이 있죠. 회로가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는 신호여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바이어스 포인트로 가가지고 여기쯤부터 슬슬 동작하기 시작하는 회로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빠르게 돌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큰 회로들을 하고 느린 회로들을 돌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은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한지를 더 알게 될 거예요. 시뮬레이션들을 그냥 트렌으로 그냥 돌리면은 하루 이틀 정도 돌아갈 거를 PSS로 돌리면 한 10분, 20분 만에 돌아갑니다. 자, 혹은 이제 이런 초퍼 앰프가 있으면은 이런 초퍼 앰프가 있으면 입력을 그냥 멈춰놔요. 입력을 그냥 고정된 값으로 멈춰놓고서 이때 여기다가 클럭을 집어넣습니다. 클럭을 집어넣어 출력을 측정을 하면은 입력이 들어오지 않을 때 출력값이 얼마냐 이게 노이즈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P노이즈를 이렇게 해서 찍어볼 수도 있어요. 혹은 여기 출력부터 여기 입력까지의 전달 함수로 PXF를 돌려볼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이제 이제 PSS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은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이 회로를 항상 주기함수로 만들어야 돼요. 주기함수로 만들어야 되고 이 PSS 시뮬레이션 할 때 그러면은 이 PSS 시뮬레이션 할 때 이런 클럭으로 돌아가는 신호들은 클럭들은
이런 사각파 클럭을 무한대까지 다 볼 수는 무한대 하모닉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몇 개까지 하모닉을 볼 거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모닉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 아까처럼 얘기한 1, 3, 5, 7, 9 이렇게 몇 번째 하모닉들에서 각각의 하모닉들마다 옆으로 신호들에 대한 사이드 밴드가 이렇게 뜨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 이것들이 하모닉들이고 이 하모닉 옆으로 우리가 시그널들을 얼마나 해석할 것이냐가 사이드 밴드를 위해요. 물론 디모듈레이션 과정을 가면은 사이드 밴드 곱하기 하모닉들이 또 계속 겹치기 때문에 몇 개까지 하모닉을 볼 거냐, 몇 개까지 사이드 밴드를 볼 거냐가 또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입력 시그널들, 입력이 항상 사인 파운드 들어오는 거 입력이 어떤 임의의 파형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은 이 입력 시그널들의 하모닉들이 이 첫 번째 클럭의 하모닉에 곱해지게 되면은 입력 시그널들의 하모닉들이 첫 번째 시그널의 사이드 밴드가 됩니다. 그래서 사이드 밴드를 몇 개까지 쓸 거냐, 하모닉을 몇 개까지 쓸 거냐를 이제 PSS 시뮬레이션 할 때 정해주면 돼요. 자, 어떤 얘기냐면은 아까 여기 시뮬레이션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보면은 자, 우선은 이제 노이즈씩 돌리기 전에 그냥 PSS만 가지고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PSS를 돌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정해진 회로를 돌리고 트렌으로 돌아가는 그런 회로로 세팅을 하고 나면은 항상 이제 PSS는 일단 트랜지언트하게 회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상태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트렌으로 회로의 동작이 대충 검증이 됐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입력은 우리가 아까 100Hz로 줬었죠. F 센서를 100Hz로 주고 F클럭을 1kHz 줬습니다. 그러면은 트렌드 그냥 켜놓고 여기서 어널리시스 추출해가지고 여기서 보면 PSS라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트렌, DC, AC, 노이즈, XF 얘네는 그냥 넘어가고 STB 이런 것도 다른 시뮬레이션들이 있는데 어쨌든 위에 쪽은 이제 그런 피리어딕한 시뮬레이션들이 아니고 PSS를 세팅하고 난 다음에 P자로 시작하는 것들 PAC, PSTB, P노이즈, PXF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오늘 많이 사용하게 될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PSS로 놓고서 여기서 보면은 이 회로가 우리가 PSS 돌리려고 하는 하이어라키 안에 그 PSS는 이 시뮬레이터가 주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주기를 자동으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클럭 디바이더라든지 아니면 클럭 분주회로 등등등을 넣어놓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아이디어한 클럭들을 집어넣는 게 좋고 그래서 지금 1K하고 100Hz가 있죠. 1K 신호하고 100Hz가 있으면은 빛 프리퀀시로 보면은 이걸 오토캘큘레이트를 하면은 느린 클럭 그래서 100Hz로 그러니까 1K랑 100Hz랑 보면은 1K는 1ms로 100Hz는 10ms니까 10ms가 더 느린 거죠. 그래서 빛 피리어드로 하면 10ms가 나오고 빛 프리퀀시가 100Hz로 오토캘큘레이트 골라줍니다. 아웃풋 하모닉을 몇 개까지 볼 거냐? 아까도 봤다시피 대충 사각파 정도 보려면은 한 1, 3, 5, 7, 9 그러니까 한 9나 1, 3, 5, 7, 9에서 한 5개, 9번째 하모닉까지 보거나 7번째 하모닉까지 보거나 그 정도 보면은 대충 적당해요. 그래서 어프록시메이트리 사각파처럼 보이고 싶다 한 7이나 9 정도 주면은 일단 상당히 높은 정밀도와 시뮬레이션 용량, 시뮬레이션 시간 사이에 그러니까 서버의 계산 능력하고 적당한 점을 찾아야 되는데 아주 정밀하게 보고 싶으면 넘버오브 하모닉도 한 1000개, 사이드밴드 한 1000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서버 터집니다. 그냥 터진다는 게 이제 하드 풀 나고 시뮬레이션은 한 하루 꼬박 걸려서 나오는데 그냥 한 요 정도 불러가 나오는 정밀도가 한 99%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온 거는 99.99% 이건 지금 별로 시간 대비 소용이 별로 없어요. 한 7개에서 10개 정도 주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에큐러시는 컨저버티브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실레이터를 만들어 오실레이터의 페이지 노이즈 같은 거 시뮬레이션 하고 싶다. 그럼 그때 오실레이터로 체크하고서 대충 요 주파수가 얼마쯤 될 거다를 써주면 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오실레이터가 아니고 그냥 입력 주파수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서 얘를 OK를 합니다. OK를 하면은 이제 PSS가 셋업이 됐어요. 여기서 보면은 오토캘큘레이터에서 100Hz로 주고 그러니까 지금 입력 센서 신호 100Hz에 클럭 주파수 1kH입니다. 이렇게 줘서 넘버 바운드 7개, 컨저버티브 놓고서 100Hz 7개, 컨저버티브 놓고
OK 한 다음에 로어를 늘립니다. 아웃풋 로그 창을 보면은 이제 일단 틀은 돌아가고 PSS가 첫 번째 돌고 두 번째 돌고 이제 계속 답을 찾아요. 답을 주기함수로 계속 돌아가도록 답을 찾아가지고 몇 번 돕니다. 그래서 각각의 노드들이 그러니까 이 값들이 그러니까 특정 값이 지금 특정 노드가 150 마이크로볼트 이상 벗어났다. 그러면 다른 값으로 또 개수를 해가지고 얘가 알아서 돌립니다. 알아서 돌려가지고 이제 뭐 한 핀토볼트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원하는 값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주기함 처음 이니셜 값하고 그 끝나는 값하고 두 개가 그 어느 정해진 값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제 PSS 주기함으로 돌아갔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보통 여기서 이제 끝내요. 아직 이 뒤에 다른 시뮬레이션을 한 건 아니고 이 상태에서 보면은 리절트 다이렉트 플란 메인폼에서 곳곳의 그 파형들을 한번 일단 주기함수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 회로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안정화되고 나면은 그때 어떤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트렌을 몇 가지 찍어봤으니까 PSS로 놓고 자, 여기는 그냥 넷으로 놓을게요. 여기서 일단은 볼테이지로 놓고 주파수 스펙트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스펙트럼을 보는데 우선 여기 P1하고 P2 클럽을 한번 찍어볼게요. 클럽을 찍어보면은 100Hz, 그러니까 클럽을 찍어보려면은 100Hz 7개까지 사이드밴드 말씀하신 700Hz까지 나오게 되죠. 클럽을 찍어보면 1K니까 한 50. 잠깐만, 여러분 아직 돌리지 말고요. 아직 돌리지 말고 하모닉들을 100개 정도만 높여가지고 잠깐 돌려볼게요. 혹시 너무 오래 걸리면은 또 서버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모닉은 그 100번째 하모닉까지 볼게요. 그러면 펀더멘탈 툼이 100Hz고 100Hz의 100번째 하모닉까지 보면은 10kHz까지 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이 클럭의 10번째 하모닉까지 14579까지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모닉을 100개까지 놓고서 그 상태에서 리절트 다이렉트 플란 웨이브에서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그 회로의 움직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PSS로 볼티지 넷 놓고 스펙트럼으로 놓고서 일단 매그니튜드로 찍어볼게요. 매그니튜드로 P1을 한번 찍어보면은 P1이 우리가 10kHz를 줬죠. P1을 그러니까 1kHz 클럭을 줬습니다. 그러면은 1kg, 3kg, 5kg,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kHz예요. 1K, 그 다음에 3K, 5K, 7K, 2K이고 이렇게 1, 3, 5, 7, 9번째 폼들이 이렇게 하모닉들이 뜨는 그 클럽을 이 똑같이 보는데 이거를 이제 스펙트럼 안 보고 타임으로 볼게요. 타임으로 여기 P1을 똑같이 찍어보면은 여기 한 주기 동안의 클럭이니까 그 100Hz 동안의 100Hz까지 한 주기로 쳐가지고 100Hz 10ms 동안의 클럭입니다. 클럭이 이런 1kHz의 클럭을 주파수로 보면은 1K, 3K, 5K, 여기가 7K, 여기가 9K로 이렇게 뜨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클럭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클럭에 대해서 모듈레이션 된 신호들, 증폭된 신호 이런 데들을 보도록 합시다. 여기 디퍼런셜 넷으로 놓고서 디퍼런셜 넷으로 여기랑 여기 양당을 찍으면은 이렇게 되는 게 이게 한 주기 동안의 신호예요. 증폭된 디퍼런셜 신호. 이거의 스펙트럼을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예상하기는 1K 좌우로 100Hz씩 사이드밴드로 뜨는 것들이 나오기를 원하죠. 얘네들을 여기랑 여기를 찍어보면은 오른쪽이 스펙트럼인데
100Hz랑 1.1K로, 그러니까 1K 플러스 100Hz, 1K 빼기 100Hz로 여기에 펀더멘탈 하모닉이 뜨죠. 그러니까 펀더멘탈 톤이 뜨죠. 그 다음에 여기는 3K 기준으로 3K 플러스 100Hz, 2.9, 3.1. 그 다음에는 여기가 이제 그 4.9, 5.1, 여기가 6.9, 7.0, 그러니까 1K, 3K, 5K, 7K, 9K 기준으로 좌우로 사이드밴드로 이렇게 파형들이 뜨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1, 4, 5, 7, 9를 하면은 얘는 0하고 2로 옮겨가고 얘는 1하고 4, 뭐 그런 식으로 쭉 옮겨가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최종 출력단을 다시 찍어보니까 최종 출력을 찍어보면은 여기랑 여기를 찍어보면 이거 최종 출력이에요. 그러면 100Hz 텀만 나오면 됩니다. 여기 원하는 100Hz 텀들이 이렇게 나오면 되고 여기 아웃풋 하모닉들이 어디 나오지? 아웃풋 하모닉은 이렇게 사이드밴드 개수를 좀 제한해놔가지고 사이드밴드를 또 많이 주면은 근데 최종 공모전을 되고 나면은 100Hz에서 원하는 톤만 딱 남아있고 나머지 상위 톤들은 다 없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일단은 이렇게 해서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타임으로 찍으면은 그 트렌으로 돌리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회로가 스테디 스테이트로 갔을 때 한 주기의 파형을 트렌 대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펙트럼으로 보면은 각각의 노드들의 주파수 정보를 찍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초퍼 M2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선은 아직은 우리가 노이즈 돌리는 건 아니고 그냥 PSS, 그러니까 그 트렌이든 PSS든 돌리면은 그 노이즈 파라미터가 들어가진 않아요. 노이즈 싱은 또 따로 돌립니다. 그래서 노이즈 싱은 어떻게 돌리는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일단은 지금 요 회로 돌려가지고 다시 보여주면은 PSS 세팅은 하모닉 100개 넘버가 하모닉 100개에다가 여기 프리퀀시 100으로 해가지고 F 센서 100, FCK, UK로 해서 한번 돌려서 여기저기 PSS로 그 주파수 특성들을 스펙트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타임 도메인과 같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했던 거